안녕하세요. 캡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제가 근래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어요. 요즘에 부쩍 많이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기존의 이제 운동요법 그리고 식이요법에 대한 질문이라거나 아니면 이 다이어트 약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에서 보이는 이제 질문자님의 심리 문제에 대한 것도 약간의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게 돼요. 그래서 심리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질문자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인지는 조금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뭐, 그런가요? 뭐 어쩐가요? 뭐 제 질문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이게 원하시는 답변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돌이켜보면은 예전에도 이 다이어트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 원리, 다이어트와의 연관성, 그리고 심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모를 때도 이것을 알기 전에는 그저 운동, 식이요법이 그래도 최고의 정직하게 하는 다이어트가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인들한테 열심히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은 몰라도 그게 뭐 맞는지 아닌지 뭐 과학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들으면은 그래 맞아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은 좀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이 심리와 다이어트를 연관해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면은 반응이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럴 수 있겠네. 혹은 그럴지도 모르겠네. 아니면은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하세요. 그래도 그 효과에 대한 거,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효과에 대한 것을 믿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 것은 같은데 어떻게 의식의 작용으로 살이 빠져 혹은 아니면은 심리가 밸런스를 이룬다고 해서 어떻게 체형 변화가 일어나?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도 약간 맥이 빠지기도 하는데 다시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이제 이것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신체화 현상 그리고 시민성 병증 같은 것은 좀 이제는 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곳곳에서 보여지고 실제로 나타나고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되고 다들 이제 그것은 맞다라고 하니까 정말 심리의 문제에 의해서 몸에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는 믿게 되세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것이 그게 있으면 그 반대의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것으로도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신체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나에게 이 신체의 변화가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그냥 뭐 심리 문제에 따른 시민성 병증은 악화가 되는 대로 냅두면 생기지만 이 긍정적인 변화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의지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법 자체도 심리를 회복시키는 치료법 자체도 정확한 방법이 사실 없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치료법에 의해서 심리가 회복이 되고 그에 따른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셨던 분들도 사실 굉장히 한정적이고 소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체형이 변화한다 이런 것은 많이들 신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 킵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아주 한 분이라도 끝까지 노력을 지속하실 수 있고 변화를 해보실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애를 쓰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계속 제가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회원 개인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많이 사라지고 우려했던 의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서 의지를 가지면서 제가 그 의지와 노력에 대한 도움만을 줄 수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런 방법적인 것에 대한 선례가 저희 한국심리교육원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저의 이제 또 제 생각의 방향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제가 또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고민에 대한 걸 조금 토로를 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서론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동안 홈페이지에 누적이 되었던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가져온 질문을 위주로 해서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지금 채팅창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은 이제 무명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27살 여자입니다. 다이어트 중독인 것 같아요. 현재 2달 반 동안 18kg을 뺐는데 10kg은 더 빼야 평균 체중이 돼요. 크로스핏을 매일 1시간씩 하는데 너무 힘들고 며칠 전에는 살짝 피 같은 소변도 봤어요. 그래도 운동을 안 하면 당장 살이 너무 쪄버릴 것 같아서 그만둘 수가 없네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부분이에요. 사실 질문이 조금 더 길었는데 제가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읽어보면 좀 많이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약간 살짝 피 같은 소변을 보셨다는 것은 혈뇨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질문을 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우선 병원부터 조금 먼저 가보셔야 되고요. 제가 약간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의학적인 전문적인 소견이 있는 이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자님이 지금 현재 2달 반 동안 18kg을 감량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식이요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질문의 내용에는 식이요법이 없지만 사실 식이요법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해도, 매일같이 한다고 해도 이 18kg를 2달 반 동안 감량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운동 후에 혈뇨 같은 것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짐작을 해보자면은 약간 이런 횡문근 융해증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이 조금 녹아서 이런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조금 무서운 건 아니고요. 근육이 녹는다고 하니까 무서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고강도 운동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에너지 소모량만큼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이 이제 에너지가 그 영양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게 영양분이 내가 소모한 에너지만큼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포막이 결국은 그 에너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해요. 얇아지거나 파열되거나 손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근세포막이 손상이 됨으로써 세포 속에 있던 물질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 혈액에 녹아드는 현상이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근육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변이 살짝 이런 경우는 약간 어둡거나 콜라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소변색이 아니고 약간 어두운 소변색이 나오다 보니까 혈뇨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흔히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자신의 이런 썰을 풀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얘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내가 유격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끝나고 이런 혈뇨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대체로 이런 횡문근 융해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훈련 강도가 높기 때문에. 혹은 아니면 이게 횡문근 융해증이 아니더라도 소변색이 변할 정도면, 갈색 소변이 나온다거나 할 정도면은 당뇨라든지 아니면 간질환일 때도, 간질환이 조금 심화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것을 심각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이어트 중독이라고 하셨어요. 질문자님이 본인이 다이어트 중독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중독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독은 다이어트가 신명 나야 됩니다. 재밌게 느껴져야 돼요. 중독이 들어갔으면. 왜냐면 내가 어떠한 강박과 불안이 작용을 할 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조금 불안과 강박이 해소가 되면서 좀 살 것 같으면서 그것에 이제 재미를 느끼고 빠져들게 되는 게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지금 안 하면 지금 불안한데 너무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강박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불안과 우울감이 지금 발생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중독이 아니라고 해서 간과를 하시면 안 되고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심각해져서 조금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은 고착화되고요. 고착화돼서 완전 강박증이 딱 심리장애로 굳어지게 돼버리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중독증에 정말 빠져들 수도 있고, 아니면 섭식장애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가 됐든 지금 상황보다 많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심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질문자님 같은 경우가 가장 심리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기존의 식이요법으로 내가 이만큼 살을 빼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 뺀 살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싶고, 심지어 내가 뺐던 그 기간이 고통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 강박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다이어트에 대한 초점을 심리 회복에 대한 초점으로 바꾸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질문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초기에는 많이 비만하셨죠. 평균 체중보다 아직 10kg가 남았고, 근데 18kg를 뺐다라는 건 지금 28kg, 거의 30kg가량 증량을 이제 평균 체중보다 더 많이 나가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비만하셨다라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 비만하셨기 때문에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았지만, 더 나았지만, 현재는 그 수준이 역행을 하고 있죠. 오히려 내가 건강을 위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심리 그리고 몸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제 그걸 조금 멈춰놓고 심리와 몸의 밸런스를 먼저 재정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 킵다이어트 회원분들도 그렇고 재정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오해를 하신 게, 그럼 다이어트를 일단 포기하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다이어트를 그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 다시 몸도 회복을 해놓고 심리도 회복을 해놓은 다음에야 다시 뭔가를 도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비를 하시라는 건데, 지금 평균 체중보다 10kg이 더 나간다는 사실은, 사실 이 질문자님한테는, 질문자님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거나 이 매력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평균 체중보다 딱 10kg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다이어트 전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고 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질문자님도 마찬가지로 심리 문제를 먼저 회복을 하시면 강박과 우울함이 사라지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금 강박과 우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빼야 될 것 같아. 평균까지 꼭 맞춰서 빼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심리 문제가 해소가 되고 나면 내가 이걸 꼭 굳이 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자신의 심리 회복이 이루어지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족족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요, 다이어트를 더 진행을 하셔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거기서 강박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필요하시다면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고 사실적으로 진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현재는 심리 문제 그리고 몸의 문제도 일단 재정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병원부터 빨리 가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기주님.
살이 빠지니까요, 팔자주름이 깊어서요, 콜라겐 분말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살이 빠지니까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피부 탄력은요, 보통 이 운동에 의해서, 근육량에 의해서 피부가 탱탱해진다, 탄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트레이너 분들이 사실 이게 운동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로 많이 홍보를 해요. 그런데 엄밀히는 피부 탄력은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체지방, 그 지방 성분에 의해서 세포막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탄력이 생겨요. 특히나 여자분이시라고 하면은 여성의 지방은 이 피부 문제를 좀 더 탄력 있게 만드는데 아주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특히 살이 빠지게 되면은 얼굴살이 먼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은, 탄수화물을 이제 끊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시면요, 얼굴살이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콜라겐 분말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콜라겐 분말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농축시켜 놓으면 건강기능식품이죠.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약간의 효과를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채울 수는 있는데, 내가 파여진 주름을 이제 막 회복을 해서 탱탱해지거나 이런 효과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유지는 가능하실 거예요. 콜라겐 분말을 이제 꾸준하게 매일같이 섭취를 하시면은 유지의 효과는 있을 건데, 그렇다고 이제 팔자주름이 깊게 패인 부분에 대한 것이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는 않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콜라겐, 우리가 이제 족발이라든지 닭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얻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는 지방입니다. 콜라겐이 아니에요. 근데 콜라겐 분말은 콜라겐을 진짜 추출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콜라겐일 수는 있지만, 열심히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조금 살을 찌우시면 팔자주름 많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얼굴살만 찌지 않고 이제 몸에도 같이 살이 불어나는 데다가 완급 조절이 쉽지가 않으실 테니까 그 부분이 조금 조절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홍기준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살을 빼신 건지 아니면은 심리 문제에 의해서 빠지신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나도 모르게 살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심리 밸런스가 조금 맞는다 싶을 때는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이 내가 고민이 되었던 감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어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채연님과 수피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시 또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즉, 한 달에 우리가 막 10kg씩 빼준다, 혹은 꼭 굳이 10kg가 아니어도 내가 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무조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냥 걸으세요.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로지 감량에 대한 것이에요. 이 10kg를 뺀다라는 거, 한 달에 10kg를 뺀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와, 진짜? 그게 가능해? 해서 혹해서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한데, 한 달에 10kg 빼는 게 쉽지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방법이야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 뺀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10kg 빼는 것은 어렵지가 않는데, 여기에는 유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요요는 반드시 옵니다. 내가 2kg를 빼든 3kg를 빼든 10kg를 빼든 요요는 반드시 오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내가 유지까지 시켜주겠다, 10kg 빼고 평생 이것을 유지시켜주겠다 하면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조건 걸으시면 되고, 내가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서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살을 뺄 수가 있지만, 그런데 말 그대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이 몸과 심리가 모두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감량폭이 컸을 때 건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도 말씀을 드려갖고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서 더 이상은 조금 말씀을 좀
말씀드리는 걸 자제를 하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건강이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리 문제는 심리는 왜 망가지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이 저항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항성의 크기만큼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한 달이 가도록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여자분들의 경우는 이것이 상처로 전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심리 자체도 부정감정인 상처의 상태로 전환하면서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체도 스트레스 상황으로 변합니다. 이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스트레스는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게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는 것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인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은 이 스트레스에 따라서 신체의 성분과 성질이 변화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대체로 호르몬이 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신체나 이런 신체 성질이 산성화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신체에 있는 체액은 보통 중성이거든요. 항상성에 의해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중성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보통은 중성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약간 산성의 방향으로 살짝 이것이 기울어지게 되면 신체가 산성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처럼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고 산성인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신진대사는 말할 것도 없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아주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것들이 문제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심리와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먼저 회복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눈앞에 다이어트 현혹이 돼서 막 한 달에 10kg 감량 이런 업체들의 현혹이 된다고 하셔도 악마에게 영혼은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어린 친구들 있죠. 어린 친구들 혹은 젊은 친구들, 이런 분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냥 막 쇠도 씹어 먹을 정도로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강가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은 지금 가진 그 건강과 에너지로 노년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버티는 거예요. 지금 건강과 에너지 갖다가 노년까지 버티는 거지, 그 에너지와 건강이 다시 자가적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지금 가진 걸로 계속 이제 버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를 자꾸 해서 깎아 먹으면 골병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진짜 원인과 결과로 아주 그냥 당연한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루만 사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다이어트 하는 건 참 안 돼요.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이런 상처나 부정 감정에 따라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죠. 맞는 말이야. 참 맞는 말인데 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정 감정인 상처가 작용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계속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무조건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모두 무너뜨린다는 거. 그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원님 안녕하세요. 스피아님, 방송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출산 후 체중이 돌아오면서 배에 도드라져 보이는 튼살이 많이 신경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도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 것인가요? 자, 스피아님, 우리 엄마들이 항상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엄마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요, 당연히 신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많은 것이 무너지고 달라지고 안 좋아져요. 진짜 내가 갖고 있었던 뼈가 이게 강제로 벌어지는 거죠. 강제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붙기는 하지만 조리를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육막이 무너지고 각종 이제 튼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심리적인 작용이냐? 사실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겠죠. 아무리 심리가 건강하다고 해도 내가 완전 리즈 시절일 때, 아가씨일 때, 그때 좋았던 그런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던 때보다는 많이 이제 튼살도 보이고 하는 것이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것이 심리 문제로서 심각하냐 안 하냐를 따지게 될 때는 언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상처가 발생을 할 때예요. 유독 그게 신경이 쓰여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어.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아니면은 성형을 해야겠어.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고 그것이 신경 쓰이면서 부정 감정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혹은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위축이 되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신체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결혼을 출산한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여자의 이런 심리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아내의 심리작용과 엄마의 심리작용에서도 충분히 내가 관심이라든지 이런 사랑의 감정이 충족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설사 신경이 쓰이더라도 그 부분으로 이렇게 몰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아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본인이 아실 거예요. 신경은 쓰이지만 사실 눈에 보일 때마다 어떨 때는 신경이 전혀 안 쓰이면 아무리 눈에 보여도 신경이 안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목욕탕에 가거나 이제 친정 엄마가 너 옆에 텄어 라고 얘기를 꺼내실 때마다 아 맞다 나 텄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스피아님도 생각을 해보실 때 내가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이로 인해서 부정감정이 발생한다. 부정감정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그리고 상처 혹은 위축이 되거나 눈치가 보이거나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신경 쓰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엄마들은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사실 단점이 아니죠. 그거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오히려 예뻐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제가 가져온 질문 또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JSJ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매일 10km를 뛰는 조깅 다이어트를 열흘째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치킨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죠? 다이어트를 포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 실제로 저희 게시판에 올라왔던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이 조금 너무 귀엽더라고요. 요즘에 사실 치킨의 유혹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거의 1인 1닭을 하는 시대고 1일 1닭을 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치킨이 맛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실직하면 무조건 치킨집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많이 치킨이 발달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심리적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드려 보면은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다이어트식을 유지를 하다가 어쩌다가 한 끼 폭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치킨을 한 마리를 먹었어. 그렇다고 이 치킨 한 마리에 대한 모든 열량이 전부 싹 다 내 잉여 칼로리를 축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폭식을 하면 그만큼 저장하는 공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보통은 계속 다이어트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내 칼로리 섭취율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가 한 끼 정도를 폭식을 하면 내가 이 항상성에 맞게 취할 열량만큼은 취하게 되고 그리고 남는 어느 약간의 칼로리는 잉여로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싹 다 배출을 해버립니다. 한 끼 정도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매 끼니가 고칼로리로 계속 이어지면은 저장량도 늘어나겠지만 가끔 이렇게 폭식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게 바로 치팅데이예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할 때 치팅데이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정해놓은 날짜에 한 끼를 원 없이 원하는 대로 막 먹어가는 게 그게 바로 치팅데이인데 치팅데이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그 전보다 약간 체중이 약간은 불어나긴 하지만 먹은 만큼 막 찌거나 그러지는 않고 조금만 이렇게 운동을 하면 금방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치킨 한 번 드신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문자님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질문자님이 다이어트를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분명 없죠. 그렇기는 해도 보통은 한 번 폭식한다고 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좀 이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냥 꾸역꾸역 제가 다시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한 번 치킨 먹었다고 해서 다이어트 포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질문자님은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이 다이어트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힐링 못 하시면요.
결국에는 다이어트 실패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성공을 하신다고 해도 이 유지에 대한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서 금세 다시 요요를 겪게 되십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힐링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정해지게 돼요. 또한 이것이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것이 상처로 전환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기존의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킵 다이어트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지치신다는 거예요. 이 킵 다이어트를 하는 게 너무 지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킵 다이어트는 체력적으로 지치는 다이어트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뭐 운동이 심한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어느 뭔가를 딱히 심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지칠 만한 것이 아닌데 심리 상태가 지치기 때문에 자신이 지친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처럼 기존의 다이어트를 악착같이 견뎌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줄곧 견뎌오다 보면 이런 심리적으로 지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미 이 스트레스가 부정감정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거, 그리고 기억하는 거, 표현하는 이 모든 세 가지가 전부 다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요가 오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빼기도 쉽지 않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심리 문제를 먼저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마다 족족 힐링을 할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부정감정 또한 다 전부 힐링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긍정감정과 긍정기분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건설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둘째 치고 이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노력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모든 노력을 할 때 내가 육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지친다라고 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에게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고 그 힐링 습관을 만드는 것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디 부탁을 드리건데 심리 회복부터 좀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 심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병행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심리 문제를 예방하기도 하거니와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무작정 한다고 진짜 무식하게 다이어트를 몸으로 열심히 한다고 이 다이어트 효과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심리작용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다이어트 성패가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운동을 한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내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른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앞선 회차에 말씀을 드리기를 하우스키퍼를 예를 들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 다이어트가 얼마나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으면은 에너지에 소모되는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보다. 그만큼 심리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기존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좀 더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다시 또 가져온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땡땡님이세요. 실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렸습니다. 저는 딱히 운동도 식이요법도 해본 적이 없고 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줄곧 병원 처방약과 해외 직구 서플리먼트 혹은 각종 보조제를 먹으면서 살을 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더 살이 쪄서 이제는 고도 비만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무분별한 다이어트 약 광고에 대한 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질문 내용을 보시면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식이요법도 해본 적이 없고 운동요법도 해본 적이 없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 요요를 겪을지언정 내가 운동요법 그리고 식이요법을 먼저 시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안 되면 정이 안 되면 에이 약이라도 먹어봐야지 하면서 약을 먹게 되는데 요즘엔 갔다 차 떼고 뽀 떼고 다 떼고 약부터 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만큼 광고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의사분들이 약을 제대로 처방받아서 먹으면 안전합니다. 어쩝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이라고 하면요. 그쪽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우리는 약 처방을 하면서 식단 처방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운동 처방도 해드립니다. 하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약 먹으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갑니다. 그러면 약을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운동할 것 같은가요? 거기서 해주는 식사 처방과 운동 처방이 있지만, 약이 있으면 운동이랑 식이요법 잘 안 하게 돼요. 무조건 약에 먼저 의존을 하게 되는 게 누구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약을 먹었을 때 느끼는 부작용이 일어나죠. 뭐 손떨림이라든지 아니면 두근거림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입마름 뭐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작용이 마치 내 살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 부작용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다이어트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내가 먹던 것보다 더 먹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약에 완전히 의존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분들은 만약 내가 약이 아니라 운동과 식이요법을 먼저 진행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운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작용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내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정보를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도 없고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 문제 해결로 바로 가는 것이냐? 그만큼 상처가 이미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변화하기 위한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당장의 문제 해결부터 지금 내가 심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이거부터 어떻게 해결하려는 게 이런 수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즘에 다이어트의 무분별한 광고 효과와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다짜고짜 약부터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질문 내용 중에 서플리먼트 해외 직구 서플리먼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무조건 몸에 진짜 안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는 그나마 의사분들이 죽지 않을 만큼 처방을 해주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죄송한데 아니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진짜 몸이 심각해지게 처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장기간 복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서플리먼트는 이 함량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요. 잘못하면 진짜 치사량으로 드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대적인 이런 약의 부작용 그리고 계속 실패하면서 살이 더 찌고 있죠. 그래서 비만에 의한 이런 상실감에 의해서 지금 질문자님은 자신이 굉장히 괴물 같다라고 느끼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그랬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시각 정보를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요 절대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엄청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엄청 진짜 괴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괴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의 상처와 연관된 표현이 여러분의 외모를 그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는 해요. 이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도 있고 표정도 있는데 특히 표정부터가 부정감정과 상처에 의해서는 표정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의 중심을 잡고 이 상처를 치료해서 행복의 감정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현도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매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외형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심리의 작용으로 건강한 마음의 작용으로 이 건강하고 행복한 표현을 할 때 그때 발생하는 매력은 어느 누구 하나 이제 가릴 것 없이
고유의 이제 누구나 끌려오게 되는 고유의 매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이 스킵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다이어트보다 심리 회복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마 우울증을 조금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무기력해지고 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심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건설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의지가 생겨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살이 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적절하게 감량을 했을 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적절한 방법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검색만 하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채택해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심리가 건강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만약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리 문제로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체중이 증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심리 밸런스에 맞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감소가 돼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다이어트 약도 약이지만 일단 심리 회복이 먼저다. 정말 다이어트 약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 심리 회복이 된 다음에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간간히 이뇨제라든가 이런 것을 먹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참 그것도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조금 많이 안정이 되어감에 따라서 부종도 조금씩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필요하면 약을 먹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제가 이제 심리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집착을 한다던가 그것에 의존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만약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면 약에 의존한 일도 없어지겠지만 의존을 한다고 해도 아주 정확하게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력을 갖고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뭐 심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쵸? 이거는 저도 뭐 가끔 드리는 말이기는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 중에 습관 성형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맞추려고 생활 습관을 다이어트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평소 살아가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맞게 생활 습관을 변화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뿐더러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 전부 어긋나기 때문에 심리 문제도 크게 발생을 할 것이고 다시 원래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오게 되면 100% 1000% 요요가 발생합니다. 요요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는 뭔가 우리가 근절해야 될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요요 현상은 그냥 내가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다시 몸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뿐이라고 항상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규칙들을 봤을 때 대체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뭐 새끼 식사를 준수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아니면은 밤에 야식 먹지 말아야 된다. 혹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요.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만 지켜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내가 포기를 하면 못 지켜지게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원래 평생을 두 끼만 먹어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굳이 세 끼를 먹어야 되나?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인데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굳이 아침밥을 안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밤에 일하는 사람이면 밤에 먹어야겠죠. 뭐 낮에는 자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뭐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열심히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정말 다이어트가 내가 인생의 목표가 아닌 이상은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이어트에 맞는 습관을 들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많이 어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심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체는 항상 자신이 놓인 그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가려는 그런 자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이오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든 낮에 일을 하는 사람이든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든 뭐한 사람이든 거기에 맞게 자기 심리가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신체도 그 심리 밸런스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남들과 같은 환경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심리 밸런스를 맞춰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살이 찌거나 살을 뺄 수 없다. 습관이 그렇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어떤 환경이라도 살을 빼 나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갖춰지게 되어 있고요. 애초에 생활 패턴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서 그 안에서 밸런스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체의 밸런스는 이 심리의 밸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거나 신체가 비만해지거나 혹은 지나치게 말라가는 것은 그건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심리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누차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신체도 신체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심리 밸런스예요.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고 맞춰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활 패턴 안에서 다이어트가 진행이 되어야 그 갭 차이로 인한 요요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 그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피아님이 질문을 또 주셨어요. 지인 중에 다이어트 하는 분이 계시는데 식단 조절하고 장기전으로 25kg 감량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항상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뭐가 먹고 싶어서 말이죠. 전에 양약으로 식욕 억제제를 먹었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이번에는 천연 식욕 억제제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천연 식욕 억제제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5kg 감량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많이 빼셔야 되네요. 힘드실 거예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장기전이다라고 하시면 장기전이면은 다이어트가 쉬울까? 라고 하면 사실은 단기 다이어트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다이어트를 할 때 장기전으로 하면 건강에는 더 나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개월에 10kg 아니라 현재 체중의 10%를 감량하는 게 가장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25kg 감량하는 것이 훨씬 건강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너지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을수록 훨씬 쉽습니다. 한 번에 몰입해서 확 단기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5kg 감량한다라고 하시면은 심리적으로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건강에는 더 좋기는 합니다. 차츰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습관을 이게 다시 향상성에 맞게 변화해 간다면 이게 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에 양약으로 식욕 억제제를 먹었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고 25kg 감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그 지인분께서 건강한 심리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셨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천연 식욕 억제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식품을 얘기를 하시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어떤 식품을 이런 거 있죠. 시서스 가루, 인도에서 생겨나는 시서스 가루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왔고요. 그거 다이어트 이번에 그 업체 사기 업체로 많이 적발도 됐습니다. 그래서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 아마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이야기를 하실 텐데 원하실 만큼 양약 식욕 억제제만큼 효과는 절대 보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양약 식욕 억제제는요 부작용이 크지만 그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진짜 식욕 억제가 되는데 천연 식욕 억제제는 사실 부작용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효과도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그 지인분은 다시 양약 식욕 억제제로 갈아타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자, 천연 식욕 억제제는 그만큼 효과는 미미하지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의 밸런스가 맞게 되면 그 식욕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식욕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정한 식욕은 원래 정상적이면 사람이 이제 공복감을 유지하게 되고 에너지를 필요하게 되면 정확히는 위가 비어서 식욕이 땡기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혈중에 당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감소가 돼 다 써버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할 때 식욕 촉진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식욕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만약에 심리의 밸런스에 의해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원활하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먹고 필요하지 않을 때 안 먹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정확하게 분비되고 식욕 촉진 호르몬이 정확하게 분비되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해서 스트레스가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은 혈중에 이 당을 분해하는 이런 호르몬 작용, 인슐린이라고 하죠. 이런 분해가 많이 교란을 갖게 되고요. 많이 작용 자체가 예전까지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식욕 촉진 호르몬에 대한 것도 막 무분별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게 식욕이거든요. 그래서 식탐이 강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심리 문제에서 식욕이 강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문제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1차원적으로 내가 심리의 밸런스를 이루게 되면은 그만큼 강력한 식욕 억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심리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많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은 양약을 끊게 되면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체적으로 오는 부담감도 너무 크게 되고 내가 억눌러 왔던 것이 한 번에 터지게 되면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서 무슨 심리를 회복한다고 이 식욕 억제가 되겠어. 나 지금 당장 이게 너무 안 이루어지는데 하는 괴리가 너무 크게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차츰차츰 심리가 회복되게 되면요. 궁극에 가서는 내 심리가 안정을 이루는 것만큼 더 이상 그만큼 좋은 식욕 억제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밀히는 식욕 억제가 아니라 그냥 원활하게 내 식욕에 대한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인분은 천연 식욕 억제제 효과 아마 못 보실 겁니다. 특히나 양약을 먼저 섭취하셨다고 하면은 더더욱 미미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감량하는 것도 충격받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25kg를 감량한다라는 건 어지간한 충격이 아니면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조금 안쓰럽네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제 영상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하는 게 좋아가 아니라 그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게끔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제 혹시나 그 지인분이 만약에 이게 수피아님께 그 충격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꾸 공유를 하실 것 같으면 대화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휴블리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균 체중이고 제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죠. 제 베프는 통통한 편이었는데 3달간 미친 듯 다이어트를 하더니 엄청 날씬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레깅스 핏이 나오려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컴퓨터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하느라고. 네. 그래서 문제는 레깅스 핏이 나오려면 더 빼야 한대요. 문제는 안 그러던 애가 저보고 자꾸 지적질을 합니다. 뭐만 먹으면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자꾸 살을 빼면 더 예뻐질 거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질문자님한테 너 살 빼면 더 예뻐질 거야 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계속 듣다 보니 좀 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158에 52kg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58에 52kg. 잠시만요. 네, 지금 딱 평균 몸무게세요. 158에 52kg가 딱 적정 체중이시고, 지금, 질문자님 경우는 친구분 말에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친구분은 지금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개념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은, 상호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일생의 반려자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공통적인 취미를 가고 공통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맞아떨어지면서 오랫도록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로 유지되어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 보완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그 친구분이 그런 마음작용이 전부 다 심리 문제와 함께 부정적인 것으로 발생을 하게 됐어요. 전환이 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와 반대가 돼서 끌렸던 부분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와 이만큼 서로 달랐던 부분을 서로 맞춰갈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인데, 이제는 달라서 싫어 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그 친구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자신이 다이어트를 한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질문자님한테 투영을 하고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질문자님의 컴플렉스가 아니고 단점이 아니라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친구분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질문자님께로 계속 투영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플러스였던 애정이 지금은 그만큼 마이너스인 경쟁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베스트 프렌드의 개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나쁘다, 그 친구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분 같은 경우도 심리 문제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심리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컴플렉스를 질문자님께 투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친구분은 엄청 날씬해졌다고 하셨는데 레깅스 핏을 위해서 더 빼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미 다이어트에 많이 빠져들었고 자신의 변한 외모에 대해서 많이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 아마 상처가 많이 작용하고 있었거나, 어쩌면 이 질문자님한테 어떠한 열등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결국 관계에 대한 유지가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그 친구분의 스트레스 여부에 따라서, 질문자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아니면 자신한테 수긍해 주냐에 따라서 이 관계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친구분은 질문자님께 계속 같이 있는 이상, 같이 함께하는 이상 계속 다이어트를 권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을 폄하해서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뭔지는 몰라도 계속 너 그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속 지적질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질문자님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현재 자신한테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시는 거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친구분은 나는 죽어라 다이어트를 해도 그 행복 가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 질문자님 친구분의 문제는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근데 내 친구는 여전히 다이어트를 안 해도 행복해. 그러니까 계속 지적질을 하죠. 너 그거 아니야, 다이어트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열폭한다라고 하죠. 열등감이 폭발한다. 뭐 댓글에 이제 여자분들이라도, 이거 조금 나쁜 비하 발언이기는 한데, 여자분들이 막 같은 여자 연예인들한테 어떠한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이러면은 막 열폭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을 느끼는 게 못생겼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예쁜 분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쁨에도 불구하고 왜 열등감을 느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여자의 행복감과 자기중심은 예쁨에서 비롯되지를 않아요. 지금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양하거나 관심 주거나 하는 것은 다 기분의 작용이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내 스스로 자존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은 살 안 빼셔도 됩니다. 지금 그 키에 그 체중에 딱 평균 체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할 만한 에너지로 얼마나 내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되지, 결국 그 친구분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저 친구가 지금 많이 심리 문제를 겪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 그러면은, 만약 같이 다이어트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십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질문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수피아님도 질문 많이 주시고 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가져와서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을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이 기존의 식이요법에서 기존의 이 다이어트에서 킵다이어트로 넘어오게 됐을 때 그 괴리 그리고 갭 혹은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북돋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분 아마 대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유념을 하시면서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3시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